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192만원입니다. 1192만원이요. 장 초반에 손실이 아주 컸었습니다. 한 4, 50만원대까지 마이너스 났었는데, 반등하면서 다행히 제가 가진 종목들이 따라 올라오는 바람에 손실을 거의 줄이고 마이너스 만원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은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 그 손실 나버렸으면 좀 심각할 뻔했습니다. 어제 손실은 어쩔 수 없었지만 오늘까지 손실 봐버리면 지금 벌써 아마 오늘은 그냥 본전이라고 치겠습니다. 만원이니까요. 어제까지 3일째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마이너스가 많이 났으면 좀 약간의 심리적인 위축이 될 뻔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미정시가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요, 경제지표 호조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도 혼조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호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랐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다우가 0.7% 오르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48%인데 이걸 차트로 보시게 되면 독일 증시가 플러스 0.66, 요거는 상당히 요것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락을 멈추고 돌렸다는 의미에서 괜찮아 보이고, 나스닥이 하락한 것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다우지수가 약간 위로 돌아올렸기 때문에 뭐 대충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랐으니까 퉁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한 0.3 정도로 좀 안 좋게 나왔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장 끝나면서 이게 낙폭을 계속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0.1 정도로 하락폭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선물지수 하락 부분 때문에,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미국 선물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누르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한 400억대 정도 코스닥을 매도를 해가지고 계속 밀렸습니다. 밀려서 힘들게 헤매고 있다가 한 1시 25분 이때쯤부터 들어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상승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올릴 때 제가 가진 종목이 같이 따라 올라가면서 한 40만원, 한 50만원 가까이 손실 나고 있었는데 다행히 거의 본전선까지 끌어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상당히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 지나고 보면 진짜 순간순간 아슬아슬한 조마조마한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개념이 딱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올라가겠지라는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물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나마 제가 했던 부분대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예상인데요, 제가 계속 여기서부터 여쭈시는데 하락할 것 같다 그러고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부터 기술적 반등을 할 타이밍이 됐다고 계속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할 때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악재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라든가 이런 악재들 때문에 하락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들어올렸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이 반등은.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던 부분을 되돌리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 그래야 되나. 아래 꼬리도 상당히 좋았고요. 꼬리를 길게,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부분을 이만큼 들어올렸다는 얘기고,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제가 차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일봉 그림 자체로 봤을 때 많이 들어올렸다는 느낌이 들죠. 위쪽으로 가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봉 하나만 보고도 조금 어떤 느낌이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꼬리도 없이 그냥 끝까지 왔다는 얘기는 밑으로 더 누르겠다는 그런 느낌, 불안감을 가지니까 장 초반에 투자자들이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제 매도를 하니까 쭉 내려온 거고요. 이걸 들어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 생각은
하락하는 부분을 멈추고 이제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가 하락 추세가 멈추고 그냥 상승으로 쭉 올라간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본격적으로 제가 여기서부터는 계속 지수가 빠질 걸 대비해 가지고 뭐 전쟁 관련주라든가 뭐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좀 대피하는 듯한 예차하면 그냥 다 매도하겠다는 이런 조심스러운 매매를 했었고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싶은 종목 쪽으로 물론 이제 저는 테마주를 주로 매매하지만 올라가지 싶은 종목 쪽으로 그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지션은 기존 해왔던 포지션과 다르게 여러 종목을 쫙 그냥 흩어가지고 길게 보고 그냥 잡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입니다. 여덟 종목을 쫙 분산해 놨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이 상승 추세라면 그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말입니다.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한 개 가지고 있는데 제 거 안 올라가면은 답답하죠. 그래서 한 8개 정도 갖고 있으면 이 중에 상승할 때는 하락은 잘 안 하니까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그 지수가 올라갈 때 못 따라 올라갈 수는 있지만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못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한두 종목이 급등하는 수가 나오니까 그 급등하는 종목에서 이익 실현 그 다음 팔았는 그 돈으로 다른 또 종목을 또 매수 이렇게 해서 여러 종목을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렇게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황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계속 내려간다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도 그 장 후반에 코스닥을 매수로 돌렸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어제 하락했던 게 공매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로 해서 그 빠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어제 공매도 했는 금액이 뭐 1조인가 2조인가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그 이 부분은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가 시행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도 이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급락하고 나서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원성이 컸죠. 그래서 공매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대충 한 이때쯤이었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급락 이후에 공매도가 그 폐지는 아니고 중단됐었죠. 그 원래 5월달까지로 시한을 잡고 이제 중단돼 버렸는데 공매도 중단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요. 공매도가 중단되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봤던 제 눈에 보인 것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계속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공매도가 없다는 것은 외국인들 같이 이제 물량을 많이 사야 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그 막 적극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몇 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악재가 터지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던지면 그 급락해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물량을 많이 매매하는 그 큰 손들은 조금 그 바닥 쪽에서 누르면서 막 그 매도 뭐죠 손절 나오는 물량을 밑에서 그 받아먹는 식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종목을 횡보하고 있는 종목을 만약에 매수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종목을 여기서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겠다 해서 몇천억을 그냥 그 대량으로 매수하게 되면 쫙 올라가 버리게 되겠죠. 그럼 자기들이 사고 싶은 물량을 매수 못한 상태에서 올라가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재성 뉴스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쭉 급락할 때 이럴 때 밑에서 막 받으면 되겠죠. 던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받아서 하락을 멈추게 하고 돌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쭉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갔는데 이게 불안하다 싶으면 매도하면 급락해 버립니다. 그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생각이 뭐냐면 공매도가 없어지게 되면 외국인 같이 큰 물량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매수하기가 힘들 겁니다. 우량주를 그냥 잔뜩 해갖고 몇 조를 매수했는데 악재가 터졌다. 돌발 악재가. 팔 수가 없죠. 팔면 급락해 버리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매수를 하면서 공매도는 미리 또 매도를 치고 이렇게 매도를 막
그 혼란스럽게 막 해버리기 때문에 안 가지고 있는데 미리 매도 쳐놓고 뒤에 가서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막 그 여러 가지 기법을 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 느낌이 공매도 폐지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계속 팔았다고 봅니다. 주구장창 거의 지금 1년 넘게 계속 팔았었고 그 반대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가 지금 시행됐기 때문에 그 아까 그 공매도 폐지되고 나서 현물을 계속 팔았다는 걸 역순으로 보면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할 때 좀 자유롭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우선 어제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공매도 쳐갖고 그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특히나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우량주 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을 공매도로 쳐갖고 이제 떨어뜨려서 먹기 위해서 공매도는 그 배팅 쳐갖고 매도 쳐놓고 밑에 내려가서 값이 뚝 떨어지면 거기서 다시 사갖고 갚으면서 이익 실현하는 거죠.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익 실현하는 거에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쪽에 그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안 하고 있던 거니까 시범적으로 이제 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막 두드려 팬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제 두드려 맞은 게 아마 셀트리온이었을 겁니다. 공매도에 표적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셀트리온이 공매도 표적으로 맞아갖고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휴마시스가 이거 너무 많이 빠진다. 거의 한 20% 넘게 빠지길래 제가 보유하는 종목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없는데 이건 좀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도 셀트리온하고 연결돼서 이 셀트리온하고 공동으로 지금 진단키트를 그 제작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겁나가면 뭔가 문제 있나 싶어 같이 따라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올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이 위로 땡겨 올리니까 휴마시스가 그 반등해서 그 분봉상으로 비교해 보니까 당겨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를 어제 이제 처음 시행되니까 한번 쳐갖고 확 누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밀렸는데 이 공매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내려온 상태 여기서 공매도를 치면 불리합니다. 이 종목이 이 밑으로 큰 악재가 생겨갖고 더 빠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 쳐놨는데 올라가 버리면 거꾸로 손절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에서 공매도를 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서 공매도를 계속 쳐갖고 또 공매도 쳐가 더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상가격에 매도 쳐놨는데 돈 올려버리면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어제 한번 공매도가 한번 시행됐고 그 다음 이제는 좀 올라갈 때까지 지켜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낮은 가격인데 벌써 이만큼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쳐갖고 밑으로 끌어내린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현물을 매수해가지고 충분히 내려왔으니까 현물을 매수해가지고 끌어올리고 한 이 정도 올라가면 그때 매도를 본격적으로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올 타이밍이 아닌가.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그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경제 정상화, 그러니까 그 인도 같은 경우에 확진자 급증으로 해서 상당히 위기 상황이긴 한데 인도라는 한 나라의 어떤 지금 현재 문제인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겁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걸리면 웬만하면 치료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초창기 때는 걸리면 그 사망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막 이래갖고 지금 인도의 그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병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밤늦게 술집에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문 닫아놓고 술 먹고 막 하는 사람들 심리를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니 뭐 가다가 걸리면은 뭐 병원에 가 치료받지 뭐 이런 마인드로 심각한 독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퍼지더라도 지난번처럼 그 경제 봉쇄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한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합창 막 하고 마스크 벗고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죠. 우한이 발생지인데 거기에 좀 미안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스크 벗고 막 활동한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니까 경제가 정상화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많이 빠졌다는 부분도 있고 공매도도 이미 이제 한번
그 적응이 됐기 때문에 공매도 시행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면 올라가는 게 먼저일 겁니다. 올려놓고 공매도를 치지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매도를 계속 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매도 치다가 이거 끌어내놨다가 그 호재가 발생해갖고 급등해버리면 물리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공매도 걱정은 이제 하지 말고 위쪽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황은 올라갈 것 같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말을 길게 했는데요. 대충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일단 그 삼성엠텍하고 빅텍하고 휴마시스하고 엑세스 이거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삼성엠텍하고 빅텍 가지고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 그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 거래해서 휴마시스 100만원하고 엑세스바이오 100만원을 매수했습니다. 이건 왜 매수했냐면 많이 빠지길래 매수했습니다. 휴마시스가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한 4점 몇 프로 정도 빠졌어요.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로 4점 몇 프로 정도 시간에 거래해서 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거래해서 100만원씩 매수하니까 그 매수하는 순간에 플러스 8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8만원 벌기 위해서 매수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엑세스바이오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그 많이 보진 않았고 이 종목을 제가 건드린 이유는 실적을 봤는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길래 그래서 지금 그 좋아 보였어. 그래서 잡았는데 이게 지금 단일가 지정을 연거푸 먹다 보니까 단일가 지정으로 지금 하루 이틀 3일 해서 단일가 3일째 갔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이게 단일가가 또 지정된답니다. 20% 이상 오르면.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단일가 지정이 한 번 더 걸렸어요. 그래서 3일 더 단일가 지정입니다. 오늘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내일까지 단일가 지정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단일가 지정 다 끝나고 나면 경고가 풀리고 나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실적으로 봤을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도 보니까 워낙 지금 매출이 급증해 버리니까요. 유보율이 지금 4,300%씩이나 막 급증해 버리죠. 지금 분기로 보시면 돈이 이렇게 막 들어갔고 금고에 쌓이고 있다는 게 막 보입니다. 또 부채도 지금 확 줄어버리죠. 빚 갚아버리겠죠, 돈 벌면. 그래서 왠지 모르게 되게 좋아 보였어. 그래서 그 100만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는 이게 이만큼 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가진단 키트가 지금 SD 바이오하고 휴마시스 두 군데인데 제가 봤을 때 휴마시스께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느낌에 써보진 않았지만 셀트리온하고 공동 연구해서 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셀트리온이 대단한 회사죠. 제약회사 중에 셀트리온만큼은 제가 그 바이오를 제가 다른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셀트리온만큼은 그 제가 이익 없습니다. 올라가도 20몇만원 하는 데서 전혀 이익 없습니다. 왜냐면 실적 보면 거의 뭐 엄청나죠. 조 단위의 매출에다가 그 7천억대의 순이익이 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셀트리온하고 같이 그 공동 연구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 그 자가 진단 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팔리는 것도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학교 같은 데서도 지금 일부 시범적으로 뭐 체육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어느 정도 그 많이 줄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크게 줄지는 않고 있죠. 한 500명대 정도 오늘 540명 정도 나왔는데 끝났다고 보긴 조금 이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 줄고 백신 접종해 갖고 코로나가 거의 잡혀버린다 그러면 이제 손절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방역에 구멍이 좀 뚫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럼 오픈해 놓고 지금 있죠. 외국 사람 들어오는 걸 다 봉쇄는 안 하기 때문에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 오늘 그 인도에 사시는 분하고 YTN에서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 이중 변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만약 이게 퍼졌을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가진단 그 검사 키트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일일이 그 선별 검사소 가기보다는 자가진단 검사로 해갖고 진짜 어느 정도 그 무증상 감염자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혹은 감기 증상이 좀 있다 이럴 때 많이 쓰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올리지 싶어서 어제 시간에서
한 4% 빠졌을 때, 4점 몇 프로 빠졌을 때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을 어제 시간에서 잡았고요. 오늘 제가 매매한 걸 일단 설명을 드리고, 뒤에 네 종목은 종가에 마지막에 했는 거니까요. 오늘 큰 틀에서 제가 그 휴마시스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걸 공략을 하고 싶었거든요. 휴마시스가 그 반등할 것 같아서 출발부터 잡았습니다. 여기서 100만원 더 잡았습니다. 200만원 잡고, 그 다음 그 이쯤 내려왔을 때 여기서 제가 그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빅텍하고 휴마시스하고 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빅텍이 밀렸고, 그죠? 휴마시스도 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한 건 뭐냐면,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 밀릴 때 같이 밀렸죠, 두 개 다.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밑으로 더 빠져가지고 급락하는, 아래쪽으로 코스닥 지수가 확 빠지는 모양이 나온다면, 코스닥이 그냥 한 뭐 2, 3% 이상 확 빠지는 급락하는 패턴이 나온다면, 그 휴마시스고 뭐고 다른 우량주들은 다 내려가겠죠. 대다수가 급락하면서 빅텍이 인버스로 작동돼 가지고 급등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급락할 것 같으면 빅텍을 잡아야 되고, 만약에 반등할 것 같으면 빅텍을 버리고 다른 뭔가를 잡아야 되겠는데, 그게 휴마시스가 가장 반등하기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를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계속 이게 한 700만원 정도인가를 잡았어요. 빅텍 팔아갖고 이쪽으로 옮기고 막 옮기고 이렇게 해갖고, 빅텍은 최종적으로 200만원만 남기고, 이건 이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때문에 빅텍을 2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현금 있는 거 하고 그 전부 다를 가지고 휴마시스에다가 여기 한 700만원 정도로 실었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거 횡보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이게 들어올리면서 그 휴마시스가 제가 플러스 4% 정도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상으로 보면 별로 안 올라오는 것 같지만, 여기서 제가 물타기를 막 해갖고 7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플러스 한 4.6%니까 한 5% 정도 올라온 위치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 정도 돼버리니까 어제 끝까지 포함해서 이제 대충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5% 올라가면서 손실 났던 거를 쫙 다 만회를 하고 그 본전선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스닥이 반등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외국인도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 미국 선물 지수도 하락폭을 줄이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 분위기가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악재가 아무리 있더라도 이렇게 계속 논스톱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큰 악재가 생기더라도 음봉 길게 한 3개 정도 떨어지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들어올릴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쯤에서 이건 오늘 코스닥은 후반에 그 반등할 거다, 이런 생각하고, 그 중에 이제 오르지 싶은 휴마시스를 여기서 왕창 잡아갖고 땡겨 올리면서 여기서 손실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손실이 여러 개 났었거든요. 엑세스바이오도 그 시간에 걸려서 제가 어제 잡았는데요. 오늘 100만원치를 더 잡았습니다. 그 잡았는데 지금 손실이 66,000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보다 더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66,000원에 대한 손실도 휴마시스 플러스 나면서 전부 다 커버를 했고요. 빅텍도 손실 났는데, 빅텍 어제 제가 200만원인가 갖고 있었죠. 이 손실 난 부분도 휴마시스 땡겨 올리면서 다 이제 만회를 한 거고, 삼성엠텍도 손실 났습니다. 한 2% 정도 손실 났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손실 났던 모든 거를 휴마시스 한 종목으로 비중을 한 700만원 실어가지고 한 5% 땡겨 올리니까 그 손실이 다 커버되고 본전까지 땡겨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운이 좋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휴마시스는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PCL 올라가는 이 부분도 있고, 그 셀트리온이 또 안 밀리고 지금 땡겨 올리고 있다는 거, 이타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안 밀리죠. 이 어제 공매도 쳤던 애들이, 이가 셀트리온 안 밀리고 위로 올라가면 공매도 했던 애들이 손절해 갖고 거꾸로 그 힘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의 어떤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휴마시스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셀트리온하고 휴마시스하고
뉴스 그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대충 스토리 설명드리면 휴마시스하고 셀트리온하고 공동 연구해가지고 그 자가진단 키트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제 셀트리온에서 뭐라고 그 기사가 나왔냐면 셀트리온에서 휴마시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그 진단 키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무슨 기능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가진단 키트를 국내에 공급한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어요. 어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못 봤는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놨냐면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얘기예요. 셀트리온에서 자기들이 그 공급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 휴마시스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그 뭐 기능 하나 더 있는 그걸 이제 그랬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휴마시스가 그 자가진단 키트를 다 판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가진단 키트는 셀트리온의 인지도가 합쳐지면서 휴마시스의 자가진단 그 검사 그게 홈키트인가 뭔가 그게 상당히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비중을 현재 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700만원 가지고 있던 거를 거의 땡겨 올렸을 때 마지막에 이익 실현했습니다. 최대한 이거 본전하기 위해서 참고 해서 지금 그 했습니다. 이거 잘못해버리면 너무 일찍 그 해버리면 휴마시스 지금 매도를 19,150원 했죠. 이런 식으로 그 정말 참고 해서 이제 조금씩 이익 실현해가지고 손실을 전부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휴마시스라는 종목은 빠진 만큼 빠졌고 그 딱 지지선쯤에 와서 지금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만 올라간다면 땡겨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일가 보시면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승부를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엑세스바이오 이 종목도 지금 시간에서 반등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제가 조금 그 기대를 가지는 이유는 내일이 단일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내일 끝나고 나면 투자자 그 단일가 지정이 풀린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내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다음날 단일가 풀리는구나 이제 올라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지금은 못하고 있죠. 지금은 오늘은 아직까지 단일가고 내일까지 단일가니까 내일도 단일가네 그러고 실망 매물이 나오겠지만 내일 자고 일어나서 지금 말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딱 보면 오늘만 하면 내일부터는 단일가 풀리네 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사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면 내일 단일가에서 양봉으로 빼올리고 그 다음 단일가 끝나고 나서 샥 날아가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끝을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종목을 더 잡았습니다. 추가로 잡은 건 뭐냐 하면 거의 뭐 종가에 다시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경농하고 조비 잡았습니다. 조비가 비료인데요. 이거 잡았던 이유는 이거 있죠. 효성 OMB. 얘가 비료인데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 농산물 가격 급등인지 뭐 농업 지수 급등인지 해가지고 농업 관련주들이 지금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식량 부족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효성 OMB가 대장으로 올라갔는데 조비가 못 따라 올라갔어요. 지금 못 올라갔죠.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못 따라간 이유가 북한에서 도발했을 경우에 어떤 불안감 이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에서 도발하면 조비는 남북 경협주 쪽으로 경농 조비하면 북한의 비료 지원 하면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도발해버리면 경협주가 밀리면서 같이 빠질 수 있는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못 따라 올라간 것 같아요. 그냥 농업 관련주에서 비료주로 보는 관점으로 보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얘 못 따라갔는데 제가 잡은 이유는 빅텍도 중요하지만 북한에서 도발해서 그 빅텍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그 어제 나온 뉴스에 보면은 그 외교부 장관하고 미국의 그 무슨 외교부 장관인가 하고 그 영국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게 그 톤이 대충 보면 뭐냐면 북한에서 오해를 한 거다.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세세히 읽어보면 북한한테 상당히 유리한 것들이 많이 들었다. 단계적 비핵화 이게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너무 민감하게 뭐 응징하겠다 이러는 거 소리 하지 말고 자세히 한번 읽어봐라.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
북한한테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 너한테 나쁜 거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기자회견을 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고 느낀 게, 북한에서 이걸 자세히 봤을 때 단계적 비핵화이면 그 반응을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구실을 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냥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죠. 북한은 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약자가 먼저 굽히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굽히고 나올 수는 없는데 그 나올 수 있도록 그 빈미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이제 북한한테 그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북한에서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물밑 접촉 이렇게 되겠죠. 다음 단계가 이제 물밑 접촉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할 거고 지금 북한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워낙 북한통이기 때문에 또 미국하고도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고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하면서 그 미리 이제 물밑 접촉 다 해놓은 상태에서 만납니다.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북한하고도 조율을 하고 미국하고 조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중개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율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그 담화문에서 나오겠죠. 북한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 기사 나왔을 때는 이미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물밑 접촉이라는 느낌만 주면 급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북 경협주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남북 경협주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통일을 뭐 그렇게 갈망하고 뭐 하진 않는데 되면 좋긴 하지만 남북 경협주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빅텍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빅텍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봐서 경협주가 올라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철도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당장 지금 그 농사 한 해 그 벼농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비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약 비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 비닐을 보내달라고 뭐 중국이 요청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북한의 비료 지원 이게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업이 잡고 조업이 모여서가 경농입니다. 농약까지 농약하고 종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농 조업이 세트로 100만 원 100만 원 잡았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려고 말 억수로 좀 빨리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적응되셔갖고 알아들으실 수 있지 싶습니다. 그 다음, 그, 마지막에 돈이 한 180만원 정도 현금이 있었는데, 쭉 이렇게 넘겨보다 보니까, 뭐, 어느 걸 사지 하고 이제 쭉 넘기다가 보니까, 이게 눈에 띄었어요. 중국 관련해서 딱 눌렀는데, 얘 두 개가 딱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잉글우드래. 지금 모양이 지금 싹 돌렸는 모양이 지금 아름다운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쪽으로 화장품 수출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코로나 끝나가니까 코로나가 진정되면 화장품 관련주가 뜬다 이 공식으로 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좀 더 강해 보여서 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잉글로드랩은 그 색조 화장품 뭐 이런 건데 미국 쪽으로 진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백신 접종이 거의 끝나고 나면 마스크 벗고 이제 바이든도 마스크 벗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마스크 벗으면 이제 옛날에 안 하던 화장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안 샀던 화장품을 많이 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해서 화장품 관련주 두 개를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잉글로드랩 이 둘 중에 어느 게 올라갈지 몰랐어 솔직히. 지난번에 이거 두 개 갖고 있다가 제가 그 코스메카 코리아 팔고 잉글로드랩을 딱 샀는데 여기서였을 거예요 아마. 여기 땐가 뭐 했었는데 그 잉글루드랩 쪽으로 상 몰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잉글루드랩은 내려갔는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그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둘 다를 가지고 가자. 이러면 어느 게 올라갈지 하나는 갈 거니까 요때 맞는 것 같네요. 잉글루드랩이 올라가길래 코스메카 코리아를 팔아버리고 잉글루드랩으로 딱 그 몰빵했는데 잉글루드랩은 요렇게 눌리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쫙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안 당하려고 반반 나눠 가지고 두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좀 많습니다. 삼성엠텍의 빅텍, 휴마시스, 엑세스 바이오까지 갖고 있었고 오늘 경농조비,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루드랩 요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종목에 200만원 정도 투자하는데 요 둘 중에 어느 게 갈지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나눠 갖고 여기 100 여기 100 요렇게 하는 것도 어차피 비슷하게 가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매매했던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의 거리 한번 간단히 볼까요?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무난하고요. 이쪽도 무난한 것 같고 경영 1.26%는 올라갔네요. 이건 나쁘지 않네요.
조업이 같이 올라가죠. 경농 조업이는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갑니다. 항상. 이거 왜 좀 더 강해 보이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엠텍은 오늘 그 비중을 100만원 줄였습니다. 이게 조선 관련주인데 오늘 그 조선 관련주가 좀 약했습니다. 조선 관련주가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받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그 다음 오리엔탈 전공 얘가 또 뒤로 밀려버리고, 그래서 이 삼성엠텍을 오늘 모양이 좀 그래서 일단 100만원 비중을 줄였습니다. 100만원만 남기고, 그 다음 빅텍 북한에 도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북한도 지금 머리가 되게 복잡할 겁니다. 도발 잘못했다가 미국하고 또 엉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이제 바이든하고 대화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괜히 헛다리 짚고 잘못했다가 잘 될 수 있는 거 판다 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마 물밑 접촉 이렇게 해가지고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북한에 뭐 첩보담 나간 사람하고 전화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매일마다 전화통 붙들고 이번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쪽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또 도발을 하기에는, 도발해버리면 판이 다 깨져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었어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근데 혹시 몰라서 북한에서도 무슨 짓을 해볼지 모르죠. 그래서 200만원 정도는 가져가자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요. 휴마시스도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걸 봐서 나쁘지 않고요. 엑세스바이오 의외로 이 종목도 장중에는 안 좋았는데 아마 내일 자고 일어나면 이제 내일 딱 되고 났을 때 이제 단일가 끝나는구나 해가지고 심리가 또 상승적으로 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